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여전히 대구와 경북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기온은 평년 수준 보이며 일교차가 크게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화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봄비가 내렸지만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일주일 가까이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맘때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게 산불인데요. 건조한 대기에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기 쉬워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꽃샘추위로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게 시작합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0.6도, 고령 영하 4도, 안동 영하 1도, 포항 1도로 출발해서요. 그래도 낮에는 기온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4도 안팎 예상되는데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면서 고령은 일교차가 18도까지 매우 크게 벌어지겠고요.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경북 서부 내륙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고 주말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배분 결과에서 올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대구 경북 지역 5개 의대 정원은 289명 늘어난 640명이 됩니다. 이에 집단 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대구 경북 지역 5개 의대 정원은 289명 증원된 640명입니다. 경북대는 현재 정원 110명에서 90명으로 늘어난 200명, 영남대와 계명대는 각각 76명에서 44명씩 늘어난 120명으로 정원이 확대됩니다. 대구 가톨릭대는 현재 정원 40명의 2배인 80명, 경주에 있는 동국대는 현재 정원에서 71명 증원된 120명으로 늘어납니다. 의료 인프라가 우수한 서울에는 증원이 없었고 대신 경인 지역에 증원 인원의 18%인 361명, 비수도권 대학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배정됐습니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 현상과 의료 사각지대 같은 취약한 지역 의료에 숨통이 트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 병원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권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경북대와 부산대, 정북대 등 7개 거점 국립대에는 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정부는 교원과 시설 부족 등의 의료계의 우려에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신속한 기간 내에 교원뿐만 아니라 시설, 설비, 기자재 등 대학별 정원에 따른 추가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잇따라 사직을 결의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은 정부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안 되고 필요도 없는 증원을 지금 굳이 강행을 한다는 게 너무 의도가 지금 그 선거 때문에 하는 걸로 보이니까 사실 학생들을 가르치고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학들은 배정받은 정원에 따라 늦어도 5월 중에 입시 요강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까지 마치면 2025학년도 2,000명 의대 증원은 확정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병원에 떠나는 집단 행동에 반대하지만 지금 정부의 의료 개혁에도 동의할 수 없는 지역 의료인과 시민들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는 방법으로는 수도권 쏠림도 또 필수 의료 공백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어서 손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심지어 몇 년째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진료과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필수 의료 공백은 모든 병원이 직면한 공통 문제입니다. 지역 공공병원에선 거의 모든 진료과에서 의사를 구할 때마다 발을 동동 구릅니다. 생후 19개월 된 한 아기가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았는데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자칫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환자가 받아줄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 발생합니다. 큰 병에 걸리면 수도권 원정 진료가 일상이 됐습니다. 이런 지역의 의료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의사수 눌리기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로 꼽힙니다. 하지만 증원보다 더 중요한 어떤 방식으로 늘리느냐가
이번 의료개혁 논의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역의료분계, 필수의료분계 모두 우리 의료를 시장에 맡겨서 생긴 시장 실패로 인해서 생긴 것이거든요.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의대를 세종시 같은 곳에 한 군데 세워서 매년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공공의사가 매년 배출된다면 지역에서 혹은 필수과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는 공공의사를 키울 제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위험한 중증 진료에 수가를 올려주는 식의 민간 대형 병원 중심 지원도 짚어야 할 문제입니다. 1차 의료기관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은 지금 필수의료 패키지에 하나도 없습니다. 주치의 제도라든지 환자 등록제라든지 유럽 국가에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경증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으로, 중증 환자는 수도권으로 몰리는 게 현실입니다. 1차 의료기관부터 상급 종합병원까지 믿을 만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문제를 빼놓은 채 의사 수만 늘려서는 의료개혁을 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돼 내일까지 이틀간 실시됩니다.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는 1,500만 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는 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 이후 중앙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을 통해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학력, 납세, 전과 등이 공개됩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고 그 전까지는 예비후보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안동댐 건설과 함께 50년 가까이 묶여있는 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해제된다는 소식이 1년이 다 돼가는데요.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의 첫 관문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처음으로 지난해 이맘때 환경부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전지역 해제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정희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지난 1976년 안동댐 건설과 함께 48년간 묶인 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231.2제곱킬로미터,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나 됩니다. 개발이 원천적으로 제한된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해제는 안동시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안동댐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 즉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가장 큰 관문이자 첫 번째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4월 대구지방환경청을 통과했습니다.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은 자연환경 보전지의 21.4%, 49.4제곱킬로미터로 기존보다 크게 줄였습니다. 이르면 1년 안에 용도 변경이 완료될 거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진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환경청에 이어 산림청의 심의, 농림식품부와의 협의가 지난 연말에야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최종 결정권자인 경상북도와의 협의가 진통입니다. 안동시가 신청한 용도 변경안을 보면 대상 면적의 84.1%, 지도상 초록색 부분을 농림지역으로 완화합니다. 일반 주택 건축이 가능한 보전관리, 생산관리 지역은 각각 4.1%와 7.1%,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는 보전 녹지는 4%, 그리고 규제가 가장 완화돼 용적률 100%에 1, 2종 근린시설까지 들어설 수 있는 자연 녹지는 0.7%로 제한적입니다. 월영교를 중심으로 양쪽 지역이 해당됩니다. 이런 용도 지역 변경 외에 댐 주변 79개 마을을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용도지구 변경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용도지구 변경, 즉 자연 취락지구 지정 여부입니다.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웬만한 개발 행위는 거의 가능해집니다. 경상북도는 79개나 되는 마을의 개발 제한을 푸는 게 최종 심의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79개 오는 그대로 아마 통과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취락지구로 용도지역이 확정이 되면은 개발 행위가 일어나거든요. 하류 지역의 오염물 배출에 대한 어떤 우려가 발생할 거예요. 반면 안동시는 기존 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수용합니다. 다만 취락지구에 대해서 우리는 기반 시설 정비라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안동시는 이달 말까지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해 경상북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자연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경북도시계획위원회에 붙인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청송에 있는 교도소 4곳에 2029년부터 지방 상수도가 공급됩니다. 청송구는 진보정수장 증설과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이 최근 환경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교정시설 4곳과 지방상수도 용수 공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북 북부 1교도소를 포함한 청송의 국가교정시설 4곳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개발한 수자원을 상수도로 사용해왔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52% 상승했지만 경북은 0.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과 세종, 충북 등 8개 시도는 지난해보다 상승했지만 경북은 0.92% 하락하고 대구는 4.15%나 하락해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번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는 4월 8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공시가격은 4월 30일 확정됩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농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개별 장비를 따로따로 관리해야 하고 또 서로 호환이 잘 안 되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작물 재배에 필요한 온실 환경을 한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들판 가득 대형 온실이 들어섰습니다. 온실 안에는 작물 재배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된 컨트롤박스고 요거는 이제 난방 컨트롤박스인데 지금 온도 센서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지금 15도인데 얘는 24도로 지금 나와 있어요. 스마트 농장이지만 장비는 일일이 작동시켜야 하고 새로운 장비나 기능을 추가하려면 연동이 잘 안 돼 비용도 더 들어갑니다. 개별적인 장치에서 환경 제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리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힘들고 복합적으로 그 환경에서 커야 되는 작물 입장에서는 생육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농촌진흥청이 업체마다 다른 장비와 재배 운영 기술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유선 방식의 데이터 통신을 유무선 방식으로 확장해 개별 지역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고 응용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용 앱스토어도 만들었습니다. 자동 호환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농가 경영비를 한 40% 이상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이 폐업을 하더라도 즉시 다른 서비스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마트팜의 84%는 핸드폰으로 온실과 작물을 원격으로 지켜보고 제어하는 정도의 1세대 기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 플랫폼 개발로 농가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됐지만 2세대, 3세대 스마트팜 기술로의 전환도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가 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프로젝트를 추진해 공직사회에서 먼저 저출생 극복 시범 모델을 선보입니다. 경북도는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하루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한 자녀 나이를 기존 5살까지 해서 8살까지로 확대하고 사용 가능 일수도 기존보다 2배인 980일로 늘립니다. 또 연간 이틀씩 제공되는 기존 가족 돌봄 휴가에 더해서 8살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연간 5일의 보육 휴가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경상북도는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제를 월 2회 이상 육아시간제 사용을 유도한 뒤 부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기관장 포상휴가와 재택근무 10일을 더해 총 20일로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올해 평생학습 도시로 예천군을 강원도 정선군, 대구시 서구와 함께 선정했습니다. 예천군은 앞으로 5년간 평생학습 도시로서
마을 평생 교육 지도자 양성과 재취업 교육, 산관학 연계 교육 등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봄비가 내렸지만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일주일 가까이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맘때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게 산불인데요. 건조한 대기에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기 쉬워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꽃샘추위로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게 시작합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0.6도, 고령 영하 4도, 안동 영하 1도, 포항은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래도 낮에는 기온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4도 안팎 예상되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10도에서 18도까지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져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0.6도, 성주는 영하 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13도, 성주 14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는 영하권으로 시작하는 곳 많은데요. 안동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청송은 영하 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12도, 청송은 11도 전망됩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1도로 시작해서요. 낮 기온은 12도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 경북 서부 내륙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고 주말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